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포항성TV의 포항성입니다. 오늘은 손절과 익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 한 편을 끝까지 시청을 다 하시고 잘 이행하신다면 앞으로는 현물 거래는 물론이고 현물 거래보다는 마진 거래, 선물 거래를 훨씬 안전하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과 익절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실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준과 근거입니다. 기준이란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뜻하며, 근거란 매매의 진입 근거와 손절과 익절의 근거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거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장 매매를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준과 근거 없이 매매를 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충동적인 매매를 하는 겁니다. 기준과 근거 둘 중에 선물 거래를 하실 때 더 중요한 건 바로 기준입니다. 왜냐면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 감에 의존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즉 롱을 치고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 즉 숏을 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전 해당 매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으로 하는 매매는 절대로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감이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시장 경험과 무의식 중에 쌓인 기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보고 수많은 캔들을 보면서 자주 거래를 하는 스캘핑 트레이더들은 더더욱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차트가 보여주는 모습이 숏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감이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감이라는 게 근거가 될 순 있어도 당장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감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거고, 그걸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다거나 아니면 내려갈 것 같다거나 하는 감을 근거로 삼아서도 매매를 할 순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순 있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매매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준은 잡아서 거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손절과 익절의 기준, 특히 손절의 기준은 감으로 대충 한다던가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진입했는데 좀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가 왔을 때 손실이 너무 크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내 손절가를 치고 바로 올라갈 것 같다던가 그런 이상한 심리 때문에 손절을 치지 못해서 막심한 손실을 보거나 청산이 당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손절 자리를 얼추 정해놓아도 상황이 오면 또 사람 마음도 변해버리고, 하물며 손절 자리를 정해놓지 않고 하는 매매는 얼마나 더 위험할까요? 손절 기준이 없는 매매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익절 기준이 없는 매매는 목적지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손절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즉각적인 솔루션을 하나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1회 매매의 최대 손실률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회 매매의 최대 손실률이란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 금액 전체에서 한 번의 매매에 감수할 손실률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대 10%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2% 혹은 5%를 최대치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최대 손실률을 정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나 여유자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여유자금 중에서 내가 선물 거래에 얼마를 투입할 건지, 몇 %를 투입할 건지,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혹은 초단기 거래를 더 잘한다거나 어떤 성격이나 기질상 더 짧은 시간대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하는 스캘핑 거래를 더 잘한다, 난 더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현금을 좀 줄이고 최대 손실률을 20% 혹은 30%까지 늘리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과 어떤 거래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잘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10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선물 거래를 할 때 10만원만 집어넣어서 그 10만원만 청산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면 트레이딩 비용의 최대 손실률을 100%로 잡아버린 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내 자산은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잃은 돈은 내 자산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비용과 최대 손실률을 잘 설정을 해서 거래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손절 기준을 정하셨다면 그 손절매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매매할 때 이런 최대 손실률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을 방금 막 손절매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익절로 넘어가서 익절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만큼은 아니지만 익절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진입을 제때 좋은 자리에서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익절을 제때 잘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입했던 가격까지 와버리면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 번쯤은 내가 정말 너무 좋은 평단가에 잡았다 해서 버텼더니 되려 내가 잡은 가격까지 와버리고 이후에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거나 해서 크게 손실을 본다거나 아니면 청산을 당하다거나 그런 거래의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피하고 복리로 수익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수익을 잘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 정도도 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준과 근거를 잘 찾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초장에 잘 들여놓으셔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투자도 훨씬 더 개선될 것입니다. 투자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거니까요. 또 계속 이렇게 기준과 근거를 잡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기준과 근거 없이는 허전하게 되고 차트를 보면 단막의 기준과 근거를 잡을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게 되실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절과 익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코왕성의 특강에서는 어떤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매매에 진입할 것인가, 어떻게 진입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매매의 두 가지 필수 요소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것과 반드시 손절을 한다면 여러분이 임의로 정한 최대 손실률을 지켜서 5번 이상 거래를 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사실 제대로 된 거래 전략, 매매 전략을 짜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다보면 거래 전략,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간단한 일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버릇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뿐이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호황성의 매매 특강 컨텐츠는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호응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